지치고 또 일희알비하기 참 쉬운 시장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시장 한번 올라주고 그러다가 또 주말이 오고 이런 식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지수 등락만 따라가라면 어떻게든 버티면서 따라가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펀더멘털과 또 주가의 괴리가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다. 어느 장단에 내가 발을 맞춰야 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도 참 많은 전략들과 종목들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뒤처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꼬치꼬치 하나 다 물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투자 뉴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슈로 체크해보고 또 전략 짜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들의 유동성, 매수세와 관련된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50조 9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통틀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들였던 규모가 47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IPO 대여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고객 예탁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60조 원 후반대에서 70조 원대 고객 예탁금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 대기 자금도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을 제대로 짜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 확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과 우리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흐름들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SKIT테크놀로지, 삼성전기까지 반도체와 IT, 그리고 IPO 대여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데칼코마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반도체주들 그리고 대표 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팔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지난해에는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갔는데 올해는 이 전략이 제대로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지난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께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또 응원을 해줬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터넷 기업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참 한 달 전부터 김진만 팀장도 그렇고 유창희 대표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매수 관점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장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떤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화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반발 공시를 냈는데 모더나에 대해서는 이거 결정되면 혹은 한 달 이내에 추후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모더나 하긴 할 건가 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9%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백신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그러면 그만큼의 설비 투자 규모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 측면에서 애매해진 게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딱 정고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난 금요일장에 궁금했다면 오늘장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한번 레벨업을 할 것인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제가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 발표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해서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투자 확정 혹은 투자 계획 검토까지 합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 SK, LG그룹까지 4대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총 투자 규모만 40조 원의 플러스 알파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저희도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 이슈가 있죠.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그룹 역시 전기차 생산과 모빌리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발표를 했어요. 정확히 8조 1,427억 원 여기는 확정된 투자 규모고요. 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여기서 LG 측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도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5조 원 이상 투입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3, 4공장을 또한 증설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1, 2, 3, 4까지 다 합치면 6조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플러스 알파로 한번 세워놨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역시 합작사를 검토하면서 규모는 미정이지만 최소 여기서 나온 것만 40조 이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증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번 주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또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세 가지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어떤 매수 그러니까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서 야 우리가 사면 떨어지는 것도 끌어올릴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그 확신이 자꾸 좀 떨어지는 느낌? 앞에서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종목들 거의 똑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은 그날 이제 주가가 많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진짜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정말 이제 막 사서 이제 더 많이 올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고점 밸류에이션이 계속 부담이기 때문에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다 이제 공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내가 사는 종목이 상투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있어서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막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에 부양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약간 발을 빼면서 조금 이제 응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조 이상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좋은 종목은 맞는데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뭐 셀인 메이라 그러죠. 더 팔아야 되냐? 뭐 그런 말도 많이 듣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개인 투자들의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종목이라면은 뭐 지금 계속 매수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올해 혹은 3분기, 4분기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 이제 지금은 어두울 수도 있지만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표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답답한 게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제 상장했으니까 좀 차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성 안 좋은 게 있냐고요. 다 좋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워낙 횡보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까지 조금만 시야를 더 길게 가져간다면 분명히 성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 전략도 조금이나마 좀 확신과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저희가 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김진만 팀장께서도 역시 어떤 CMO와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금요일장에서도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실제로 그날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자리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놀랐습니다. 금요일날 정말 놀랐는데요. 네. 거의 시가총이 조 단위가 이제 거의 3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4월 초에 한 79만 원대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제가 목표가 그때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계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모습을 박았는데 모더나는 추후 제공시하겠다. 즉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미리 뭐 올해 초부터 mRNA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아직 안에 뭐가 들어서 있는지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박미단이 굉장히 꾸려진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장이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빅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탁 생산이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사고 싶은데 내가 상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적어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이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 증거를 좀 바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된다면 정말 백신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제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DS도 있고 DP라도 있고 완제품 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DS식으로 이제 DS식으로 원액까지 추출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DP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당장 이제 썰이 나오는 게 8월에 백신을 당장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당장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DS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완제품 생산, DP식으로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습니다.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전후로 해서 100만 원 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0만 원 위에서 한 번쯤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내일까지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뉴스가 나온다면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한 번 정도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꺾였다가 다시 100만 원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약간 그려지지 않은가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진짜 애매해지고 슬퍼지는 게 이거예요.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도 나갔지만 지난주에 이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을 봤더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본다면 분명 87만 원에서 88만 원 선이 쉽게 뚫리지 않구나.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버렸구나.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100만 원 언더에서의 긍정적인 얘기는 해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오늘이랑 내일 좋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00만 원 목표 설정한 게 사실 87만 원 정말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네. 정말 뚫기 힘든 자리였었는데 이제 완전 뚫어버렸었는데요. 약간 한 100만 원 초반대까지는 갈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네. 이제 따로 이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기 보유자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00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한번 잡고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7, 8% 정도 내외인데요. 그 정도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두 번 월요일, 화요일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만약에 또 금요일 날 또 미국장도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면 1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단 100만 원으로 놓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다만 수요일에 우리가 휴장이고 또 금요일 그 이후에 뭐 계속 뉴욕 증시는 열리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는 싶으신 분들은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국내 4대 그룹들의 어떤 투자 발표 예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간추려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수혜는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방미단이 굉장히 많이 꾸려졌고 거기 이제 사당단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4대 그룹이라고 하죠.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2차 전지 3대 이제 SK, LG 뭐 이렇게 다 많이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빅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종목들은 다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한국은 뭐 백신이라든지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베니핏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있는 전망이 있는데요. 일단은 섹터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지금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먼저 실탄을 쏘였죠. 이제 8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오스틴 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이제 하긴 할 건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은 둘이 합의를 잘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더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안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 부품주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든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어야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좀 섹터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스틴 투자 안에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14나노 공정이고요. 그 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죠. EUV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후공정주, 뭐 예를 들어 네페스라든지 그런 기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오닉 5 전기차 부품주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3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할 것 같고 이제 SDI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고요. 뭐 2차 전지 소재주로 좀 보셨을 때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소재 부품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각 종목별로 특이점이 있는 이제 소재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주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뜩이나 그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 모았잖아요. 반도체 기업들. 여기서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미에 이제 김진만 팀장께서 과연 그러면 4대 그룹 투자와 관련해서 어디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 큰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표 보신 분들은 그래서 뭐 어떤 거 사라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는 진만 스픽으로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대 그룹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업종군들은 추려줬으니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 가능할까? 이것도 추려주셨죠? 네, 이제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종목 섹터군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종목군도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진만 스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주를 이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가져왔고요. 일단은 섹터군으로 나눴는데요. 삼성전자 관련주 반도체죠.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주, 그다음에 배터리 3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좀 가져봤는데요. 네. 삼성전자 관련주는 이제 워닝 IPS 가져와 봤습니다. 워닝 IPS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1차 벤더 이제 장비주 회사로서 이제 오스틴 쪽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평택 3공장까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라인의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워낙
주가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막 65,000원, 7,000원 대비해서 지금 그 정도 이제 많이 받은 상황에서 워낙 IPS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잘 나옵니다. 올해 매출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 오스틴 쪽에 추가적인 공장 투자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장비 계약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장비주도 워낙 안 좋았습니다. 뭐 작년 한 3, 4분기 때 정말 반짝 좋았다가 1분기 때는 무슨 반도체 사이클이냐 하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만약에 계약 공시가 투자 방안이 나오게 되고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3분기 때 봤었을 때는 원익 IPS가 단연 이제 최고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제가 무리수 질문 하나만 네. 던질게요. 만약에 이따가 관련한 질문들도 다른 전문가와 할 예정이긴 한데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이 있다면 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사는 게 낫습니까? 이런 장비주 가운데서 뭐 원익 IPS 사는 게 낫습니까? 저는 신규 투자라면은 장비주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셔서 그냥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들을 사는 것보다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매수가 더 매력적이다. 김진만 팀장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현대차 관련주 한온시스템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한온 시스템 이제 그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거기 안에 열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국내 1위고요. 이제 글로벌 3위 업체로 굉장히 전기차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인데요. 조금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눌린 상황에서 이제 호재라 그러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에 인수가 된 상황에서 그 인수된 회사는 이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엑시트 즉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현했습니다. 즉 전기차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매각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8조 원의 투자를 이어진다면은 한온 시스템도 정말 좋은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3분기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출도 잘 나오고요. 거의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되게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게 네. 초소형주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상투 잡게 되면은 제가 또 나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 이제 조금 덜 오르겠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서는 이제 장비주로 이제 장비주가 아니라 현대차 관련주로 전기차 부품주로는 한온 시스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배터리 3사 관련해서도 LNF 짚어주시겠어요? 네, 배터리 3사 관련주로는 일단은 뭐 SDI는 이제 투자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한번 LNF 다뤄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목표가에 거의 근접을 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 이제 매물 소화가 됨으로써 이제 한 8만 원 후반대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굉장히 이제 강한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의 이제 양극활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이사에 모두 양극활 제품을 소재를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소재 쪽에서 업사이드가 큰 그런 이제 종목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번 주에 공장 증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공장 증설을 했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받을 게 있다. 수주를 더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 날 거기에다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관련주로는 LNF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저평가되고 많이 못 오른 종목 요즘에 찾기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원익 IPS, 한온 시스템 그리고 LNF까지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